자, 먼저 우리 덜 탐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덜 탐사 얘기는 우리 정광훈 목사 관련된 추가, 이걸 목사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광훈 목사와 연관된 다양한 얘기들이 추가로 폭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얘기들을 하면서 늘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정광훈이 팽을 당한 것 같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다시 딜을 치기 위해서 아마도 더 탐사하고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적외적은 친구라고 정광훈이 더 탐사를 이용해서 윤석열 정권에다가 어떤 형태로도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 중에 또 정광훈이 배신했던 김경재 씨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이 폭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팩트는 첫 번째, 정광훈과 김경재는 2021년에 대선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정권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의기투합했던 상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애들이 이제 쥐고 있는 라인이 지금의 경정권의 라인이랑 비슷합니다. 즉 과거 민주당에 몸담았다가 보수 여권 주자들하고 엮어지면서, 그러니까 돈맛을 좀 봤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하고 엮어지면서 중도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류의 선거 전략으로 등장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광훈은 거기에 기도발로 무조건 된다라고 큰 소리를 쳐가면서 김경재와 함께 통일 대통령을 꿈꿔왔던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이 김경재가 갖고 있는 그 지지 세력,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광훈과 김경재가 운영할 수 있는 지지 세력들이 윤석열이 노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겹쳤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일화 같은 형태를 통해서,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과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 딜을 정광훈한테 은밀하게 밀사들이 와서 딜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밀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광훈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김경재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실명만 안 깠을 뿐이지, 뭐 윤씨성을 가진 변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호사 하나,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겠죠. 하나는 민주당 쪽 몸담았던 정치낭인 하나, 거기에 스폰서 역할하는 돈 좀 있는 놈 하나, 요 세 개가 특사가 돼가지고 단일화 협상을 처음에 하러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김경재는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많은 요구들을 했는데 그 중에 윤석열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요구가 박근혜한테 사과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구속을 시킨 데 대한 책임과 사과를 요구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해버리게 되면 자기 지지층을 다시 한번, 보수나 대구 쪽에 있는 지지층들을 다 까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거 없이 단일화를 요구를 했던 거고, 그 과정 중에 돈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돈의 일부도 건너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정광훈도 그렇고, 그리고 김경재도 그렇고, 돈으로 스폰서를 했다는 사람의 정체를 밝히는 거를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공개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돈 거래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몇 푼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사람을 양쪽 다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모종의 금액도 오고 가지 않았나.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장관 자리 6개를 약속을 했다는 거죠. 즉 내각의 4분의 1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김경재가 입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자, 4분의 1은 여기다 떼줬으면 나머지 4분의 3은 누구한테 떼줘야 되는 걸까요? 예? 지금 각부의 장관들이나 이걸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어떻게 얘가 윤석열이랑 친했지? 라고 생각할 만큼 뜬금없이 윤석열의 정치적 등장 이후에 갑자기 친해진 사람들입니다. 뭐 원인혁을 비롯해서 지금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즉 그 이전부터 꾸준한 교류를 갖고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윤 정부의 내각은 이와 같은 권력 나눠먹기에 의해서 배분된 내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 내각에 있는 애들은 대통령의 지시나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분받은, 즉 그 권리를 쥐고 있는 배우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즉 어떤 부처가 예산을 땡겨서 무슨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이게 윤석열이한테 돌아가는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딜은 무산됐습니다. 왜 무산됐냐면 정광훈이 이 딜을 저 혼자 받아먹기로 하고 노선을 갈아탔거든요. 이제 김경재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김경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처음에는 자기랑 같이 해갖고 물론 대선에 이길 거라고 믿진 않았겠지만 의미 있는 득표를 통해 갖고 정치인으로 재기하기를 노렸던 김경재를 이용만 해먹고 통일 대통령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정치 떨거지라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둘 사이에 서로 폭로전 내지는 비방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김경재의 목소리는 전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다뤄지지가 못했죠. 그래서 김경재는 정광훈이한테 굉장한 악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재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 부분들, 이러한 정치적인 딜이 사실상의 후보 매수라는 겁니다. 제안만 했다고 하더라도 후보 매수인 거고요. 제가 보기엔 아까도 설명했지만 김경재가 순순히 이걸 받아들였고 전광훈이 저쪽으로 윤석열 쪽으로 올라타게 된 데에는 그만한 금전적인 보상과 그 다음에 얘기했던 장관 자리가 됐든 아니면 뭐 의원 공천권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딜이 있었을 거고 그거를 정광훈이 혼자 받아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뒤져봐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윤석열 정권은 이런 방식으로 후보자나 아니면 표를 줄 수 있는 그룹들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딜을 해서 만들어진 장사꾼 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차고 있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뭐 식약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검사 자리를 안 뽑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가고 있는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안철수의 친구 부인이 갑자기 지금 질병통제센터 사장으로 간다든지 안철수가 가서 기도가 아니라 봉사하던 대학교에 있는 관계자가 뭐 장관이나 차관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안철수도 어느 정도는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딜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딜들을 받아먹고 있는 두 배우 세력이 삼부토건 쪽으로 연결돼 있는 애들, 그리고 검사직으로 직접 지가 관리해서 나눠준 애들. 그러니까 검사도 지가 직접 뿌리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은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아무런 지금 능력이 없는 상황인 거고, 한동훈과 함께 검사들을 이용해갖고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펼치고 있는 이런 놈들의 배후에다가 권력을 전부 다 나눠주고 있는 거죠. 즉, 이 나라는 정치인부터 이 정치 몰입애들한테 완전히 분할돼 갖고 있는 십상시의 난과 똑같은 행정 공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서도 국민을 위한 개혁을 위한 현재도의 개선을 위한 제도나 변화나 이러한 시도들이 한 군데도 일어나고 있질 않아.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점을 볼 수 있는 증거가 이번에 보여졌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정권 장악력이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이거 굉장히 이 행정 공백에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그런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무역 적자와 뭐 외교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일종의 근본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가 자기 몫을 안 뺏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욕심은 점점 커지잖아요. 저들이 해먹을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것들끼리 이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법, 의료법 얘기했을 때 갑자기 원격으로 인정해 주다가 의사단체가 돈 찔러주면 갑자기 또 그거를 무효 상태로 돌려버리고 뭐 간호법 같은 것도 그렇겠죠. 처음에는 의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통과되도록 방해 안 하다가 나중에 가서 로비 받고 나서는 거부권을 써주는, 즉 민생법원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권을 계속 날림으로써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존에 있는 기득권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애들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꼭두각시 정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철저한 감시를 해야 됩니다. 예? 윤석열 머리에서 나오고 있는 사업들과 정치와 행정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추가로 정광훈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꼽을 쳤길래 외국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직접 현찰로 들고 나가가지고 빼돌리고 있는 정황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엄밀히 외환관리법으로 문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지금은 손을 안 대고 있지만 이거는 조만간 정광훈이 더 이상 이제 얘기를 그 위험한 주둥이를 더 놀리게 되면 이쪽 부분 하에서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서 정광훈의 입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즉 정광훈은 팽당한 상태거든. 공천권도 보장을 했는데 못 받은 거고 장관 자리도 보장을 했는데 못 받은 것 같거든요. 뭐 개정 김문수 같은 인물을 끼워 넣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김문수가 거기 들어가서 정광훈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관도 아닌데. 그래서 정광훈이 현재 뭐 각종 그 헌금을 통해 갖고 모아진 엄청난 현찰들을 미국에 있는 딸한테 집도 사주고요. 그리고 무슨 뭐 교민청을 만든다고 해갖고 지금 헌금을 받은 돈들을 지속적으로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한도로 송금이 가능한 부분만큼은 송금을 하고 나머지는 직접 교인들을 데리고 대동을 해갖고 각자 소지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의 현찰을 직접 들고 다닌다는 거죠. 아니 왜 미국 가면서 굳이 힘들게 현금을 들고 다닙니까? 그것도 고액으로 몇천 불씩 몇만 불씩. 제가 보기엔 이것도 다 쓰고 왔다 그러거든요. 불우한 교민들에서 주고 왔다고 하는데 누가 불우한 교민인지 모르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빼돌려진 돈들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이게 결국은 정광훈의 조만간에 목줄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이 후보 매수, 김경재라고 하는 당시에 대선 후보 10번을 받았었죠. 김경재를 매수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 그리고 안철수한테 흔들었던 그 공수표로 날려버린 계약서 자체 등등을 봤을 때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후보 매수의 행위를 저질렀음이 확실하다라고 확신이 됩니다. 또 하나의 탄핵거리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이제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되는, 탄핵을 당해서 내려오든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게 되면 아마도 그 죄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임기 중에 대통령직을 버리고 일본이나 어디 미국, 카나다로 튀는 게 아닐까, 순방 가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도 좀 되기는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덜탐사였고요.